에드워드 윌슨이 컨실런스라는 개념을 얘기했을 때 이제 오랜 논쟁이 사실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과학에 출발을 해서 자연과학으로 가는 게 맞냐, 아니면 자연과학이란 눈을 가지고서 이 문제를 볼 거냐. 근데 저는 분명히 긴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런 면에서는 용어를 쓸 때 뭐 인터디스플리너리 이렇게 해서 뭐 학제적이나 뭐 다 이런 개념을 쓰는데 개인적으로 통섭이라는 개념을 안 쓰거든요. 그게 이제 합쳐서 뭐 융합적인 접근을 하는 게 나쁜 게 아니고 잘 조심하지 않고 너무 극단적으로 자연계 사건을 기계로 등치시키다 보면은 무서운 얘기들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연계에서 도태된 건 어떡하냐, 죽는 건데 사회에서 도태되면 어떡하냐, 그러면 죽이자 그러면 큰일 나죠. 그런 점에서 긴장이라는 걸 늦추지 말자는 면에서 아직도 저는 그 통섭이라는 표현이 편하지는 않아요. 에드워드 윌슨을 이제 어떻게 볼 거냐라는 꽤 오래된 논쟁이 사실 점쟁이였던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중간에 미리 얘기한 것처럼 저도 그걸 원하지는 않아요. 분명히 인간이 중심에 있어야 되고 살려야 되는 거 분명해요. 하지만 일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거를 이렇게 보면 결국은 그게 자연계에서는 벌어지지도 않을 굉장히 어색한 일을 억지로 하고 있다는 거가 자꾸 눈에 거슬린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좀 더 자연계에 대한, 생태계에 대한 이해가 좀 더 깊어지면 그걸 좀 더 유연하게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자꾸 하고 싶다는 것뿐이지. 네. 미국이랑 유럽 사회를 약간 비교를 해보면요. 네. 유럽은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일이 많이 벌어지는 사회거든요. 관습도 많고 제도도 많고 뭐 에티켓도 막 복잡하고. 난 미국이 더 그런 거 같으니까 아니구나. 아니 근데 그거에 원형에 해당하는 이상 엄청나게 그런 게 많거든요. 비자연적인데 사회 자체는 굉장히 그래서 생태적이 된 거예요. 미국이라는 사회 보면은 어떻게 보면 GMO도 좋고 막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러운 사회이긴 한데 강한 놈이 지배하고 정글 사회인데, 그러고 보니까 그 사회 자체는 뭐 한국에 비하면 생태적일 수 있는데 스웨덴이나 뭐 스위스에 비하면 굉장히 또 비생태적인 결론이 오거든요. 그런 점에서 자연적 제약을 어떻게 사회적 제약으로 전환시킬 거냐, 그런 게 저는 고민스럽습니다. 어려운 일이. 편한 대로 하자고 그러면 사실 야만이 되죠. 그 상태가 제일 편하죠. 거기서 말하는 비생태적이라는 건 뭐 다양성이 훼손된. 아니 그 사회가 에너지를 얼마나 쓰느냐, 진짜 생태, 건물을 어떻게 하느냐. 유리가 아니라. 한국은 벌써 10년 전에 독일, 프랑스, 일본의 에너지 사용량을 넘어갔어요. GDP가 거기 2배인데 우리 더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얘기하거나 한국인은 비생태적인 사람들인데 세계적으로 볼 때 마일리지를 보든 차로 보든 한국은 미국 다음으로 평균 연비가 커요, 차에. 근데 이제 이게 나빠서 그러냐 그러면 이제 우리를 구성했던 수많은 행위 패턴이라든가 제도 이런 게 이제 다 개입하는 거겠죠. 자연스러운 거는 돈 벌면 벤츠 타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선진국 평균에 비하면 매우 기름을 많이 쓰는. 그렇다면 거기서는 구체적인 토의가 하나 가능해요. 우리는 굉장히 좁은 땅에 사는 사람들인데 바보같이 미국 시스템을 배웠잖아요. 고속도로를 놓고 자동차로 주로 하는. 우리는 차라리 제가 이런 얘기 잘못하면 이제 끌려가겠다. 어디 가서 이제 괜히 부딪혀 보려고 학생들이랑. 차라리 일본이 우리를 오래 지배했더라면 철도 확실하게 놔줬을 거다. 그런 얘기 이제 한번 했다가 막 또 싸움질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우리는 정말 철도로 갔어야 되는, 그러니까 정말 현명했으면, 생태적으로 현명했으면 철도로 갔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냥 도로 시스템으로 가버렸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그 생태적으로 현명하면 우리가 채택했을 일들이 굉장히 많아 보인다. 아까 조금 먼저 말씀드린 저는 이제 5분에 일어나기 때문에 정리를 해보면요. GMO 얘기 다시 하면은 이유는 그러니까 다 경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 이제 문화산업이나 혹은 식품산업도 결합시키면서 유럽은 GMO를 안 하는 쪽으로 진화하는 거고 미국은 GMO를 강화시키는 쪽으로 진화하는데 어느 쪽이 이길지 몰라요. 아직도 이제 궁극의 답은 없지만 한국은 미국형을 GMO에서 따라간 거고, 그래서 우리는 한번 해보자. 근데 제가 보기엔 좀 위험하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궁극의 답을 찾는다 그랬을 때는 저도 궁극의 답은 모르겠어요. 모르는데 생태적인 거를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생각을 하는 게 문화적이고 그런 거다라는 거예요. 그 제가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걸 여쭤보려고. 그러니까 문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걸 제가 생각하는 이제 게 더 생태적인가요? 그러니까 아까 저는 예. 유비로만 받아들였는데 문화 쪽으로 지금 더 말씀 가자고 드리는 하는 거는 예. 일단 우리는 에너지와 자원을 많이 쓰면서 성장을 해왔죠. 예. 그 다른 것도 훨씬 많이 썼는데 에너지와 이거를 줄이면서도 성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문화나 지식이라는 또 다른 국민 경제 요소를 집어넣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일테면은 자본, 노동이 있다고 치고 노동은 이제 뭐 어차피 우리는 사람이 줄 거니까요. 그리고 나면 이제 문화 요소라든가 난리지나 지식 같은 걸 집어넣으면은 에너지를 덜 투입시키면서도 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생태적으로 가자고 해서는 우리는 그럴 사람들이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 전혀 생태적이지도 않고 사고도 그 부분을 전 지금 이해를 잘 못하는데 문화가 들어가면 아니 그러니까 이제 된다. 생산함수가 있다고 치면요. 예. Y는 F, LK가 있고 주어져 있는 에너지 뭐 이런 게 있다고 치잖아요. 그런데 이런 함수가 있으면 여기다가 이걸 줄이려면은 이를테면 문화에 해당하는 컬처를 넣거나 뭐가 조금 다른 변수가 있어도 올라가면은 이게 올라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화가 에너지를 가장 적게 쓰면서도 덜 GNP를 쓰고. 그러니까 덜 쓰면서도 그걸 올릴 수 있는 방안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것도 그 방향이고 물질적으로 시스템을 보니까 에너지 실제 소비를 좀 덜 쓰면서 늘 수 있는 거는 뭐 영화를 찍자, 노래를 부르자 그럴 때 동일한 거를 할 때는 공장을 막 돌려야 되는데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렇게까지 뭘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 생태적인 건 안 먹힐 것 같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서포팅하는 게 이제 네. 그러니까 GNP를 그만큼 많이 네. 올릴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유럽처럼 생태적인 사유를 하거나 그게 몸에 있기에는 3, 40년 걸릴 거예요. 그거는 패턴이라는 거 그렇게 금방 바뀌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문화를 익숙해지는 패턴은 훨씬 빠를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태적 전환을 하는 거는 문화를 훨씬 강화시키고 그다음 동시에 지식을 강화시키고 기술 혁신 등 실험 등 사이언스도 많아지고 그런 걸 거라고 보는 거예요. 컬처럴 턴이 선행이 되면 이콜로지컬 턴도 가능한 네, 거다. 그게 이런 왜 식으로. 꼭 그럴까요? 우리 배우는 속도 상당히 빨라요. 제가 생태와 관련돼서 저기 저 쓰레기 봉투 뭐 이런 거 분리수거 뭐 이런 것도 사실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 안 10년이 되는데 넘어서 이제 겨우 지금 잘 잡고 그 정도면 그렇게 느린 거 아니죠? 10년이라도 된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지 않나요? 네, 그리고 무덤들 너무 많아가지고 땅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제 화장하자. 요즘 근데 화장장 줄 서가지고 그렇게 못할 해서 정도. 생태적 부하가 준 빠르다. 속도보다 네. 그 기간 동안에 석유와 원자력으로 들어간 속도가 훨씬 빨라요. 그 전체 버스. 그러니까 그건 정부가 잘못하는 거죠. 제가 이 늘 하는 정부가- 얘기가 국민은 상당히 저 생태적 학습 속도가 상당히 빠른 편인데 제가 보기에는 미국보다도 오히려 빠르다고 생각해요. 미국 가서 내 친구들을 만나면 여전히 옛날 하던 짓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우리는 굉장히 새로운 거를 해서 줄여 첫 나가는데 이틀 동안 그 플라스틱 나오는 거 보면 정말 미국 가서 근데 놀랄 정도. 지수화시키기는 참 우리는 어려워. 정부는 너무너무 늦어 터진 거예요. 근데 지수화시킬 수가 없어서 저도 말을 못하는데 스위스나 프랑스가 최근에 오는 속도가 우리보다 더 빨라요. 거기는 더 생태적인 사회인데. 글쎄요. 저는 최근에 그 젊은 친구들이랑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봤어요. 항상 역사라는 거는 전 세대는 다음 세대가 못마땅하잖아요. 다음 세대는 늘 도덕이 땅에 떨어진 거고. 근데 진짜로 그게 맞는 거라면 지금 우리는 가장 비도덕적인 삶을 살고 있어야 되는데 오랑캐들이 쳐들어와서 목베가던 시절보다 우리가 정말 비도덕적인가? 그건 분명히 아닌 것 같거든요. 우리 그래도 굉장히 애쓰고 살고 있고 뭔가 제대로 해보려고 굉장히 늘 이렇게 애쓰고 사는데 진정으로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이미 제 세대가 젊은 세대를 모르고 있는 건 지금 우리 젊은 세대가 그렇게 한심한 세대가 절대로 아니다는 이제 인식을 제가 자꾸 하기 시작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이게 참 황당한 얘기인데 우리 세대도 무슨 어디서 큰일이 터지면 자원봉사하러 가긴 갑니다.
근데 우리는 무지하게 계산하고 가거든요. 내가 내일 할 일도 있는데 가도 될까, 뭐 집안 걱정도 하고 뭐다. 요즘 젊은 세대들, 20대, 10대들은 그냥 가는 것 같아요. 부모 입장에서 보면, 야, 도대체 내일 모레 취직 걱정해야 될 놈이 지금 저기 가서 엎어져서 저러고 있네. 무지하게 한심한데, 그 친구들은 그냥 이거 날리면서 나 간다. 아, 그래, 나도 조금 이따 갈게. 그러고 가는데, 그게 진짜로 한심한 세대인가? 생각해보니까 그게 우리 인류가 그동안 무지하게 원하던 상황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정말 너무 재지 않고 너무 계산하지 않고 그냥 굉장히 스스럼 없이 남을 돕고 또 언젠가는 그 내가 도운 그 남이 나를 도울 거고 자기도 잘 못 살면서 이렇게 사회에 뭐 기부하는 사람들의 이렇게 왜 하느냐고 물으면 답하는 것 중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게 제가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가 거의 죽을 뻔했는데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더라.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 와서 날 도와주더라. 그래서 나도 도와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 그 깨달음이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서 어떤 이렇게 딱 어느 한순간에 깨달음으로 온 거는 아니더라도 보릿고개 세대를 겪지 않은 그나마 88만 원이라도 갖고 있는 세대라서 그런지 정말 굶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해서 그런지 좀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고 있단 말이죠. 어쩌면 그렇게만 되면 되는 거 아닐까. 꼭 누군가가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야 되고 기가 막히게 잘 살아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 그저 돕고 내가 지금 가진 것 중에 얘 없는 것 같으면 조금 주고 나도 별로 없지만 조금 이따 나 좀 없는데 그럼 나 또 주고 그런 세대가 지금 오고 있는 거 그런 세상이 지금 오고 있는 건 아닐까. 근데 그거를 오히려 기성세대가 그게 걱정스럽다고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을 막 옥죄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반성을 요즘 자꾸 해봐요. 어쩌면 그들이 그렇게 살 수 있게 지금 무슨 제도를 좀 바꿔준다든가 뭘 하든가 그걸 해야 될 때가 아닐까. 그게 아니라 그렇게 사는 너희는 생각이 없는 놈들이야. 기존의 제도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또 이렇게 방향을 틀어갖고 이렇게 해라고 우리가 강요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여간 그 생각을 지금 한 1년 넘어 굉장히 심각하게 많이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원하던 세상이 이제 막 열리는데 또 이 생각이 부족한 우리 세대가 그걸 막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러니까 그래요. 근데 그게 되려면 아까 우석훈 선생님이 얘기한 최소한의 먹을 수는 있어야 그게 가능할 텐데 그거를 우석훈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그 경제 논리에 의해서 시작하면 저절로 그게 풀렸으면 저도 좋겠어요. 근데 그건 제가 그것까지는 제 경제학 그 지식으로는 저는 계산이 안 되니까 잘 모르겠는데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합니다.